어렸을 때 사실은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우유를 먹으면 우유만 먹으면 저는 줄줄 이렇게 설사를 해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우유를 매일 하나씩 주는데 저만 못 먹었던.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드렸던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의 많은 수가 특히 어렸을 때 면역력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우유에 대해서 그런 뭐 유당 불내성 같은 것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네,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커서 딱 한 번 장염이 심하게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오고 예 그런 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좀 치료를 제대로 또 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몸 상태에 따라서 제대로 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손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설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손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게 대변에 둥둥 떠다닌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금치를 먹으면 시금치가 대변을 보면 둥둥 떠다니고 뭐 내가 뭐 김을 먹으면은 그게 조그만 그 덩어리들이 많이 보이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위나 장이 많이 차가지고 위장의 어떤 그 연동 운동과 그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많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별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설사인가 또 어떤 변비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또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하면은 더 건강 관리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가 앞서 오프닝 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네. 장 건강은 면역력과 관계도 있고 또 피부하고 관계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윤미나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연동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쌓이다 보면은 왜 보면 우리 장 내에는 미세 그런 그 아주 작은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세균들이 제대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주고 유익균,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해로운 유해균들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오면은 이게 몸에서 유해균들이 계속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던가 독소, 장내의 독소를 계속 만들어내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혈액이 탁해지고 하다 보면은 그런 혈액의 그 혈액 상태에 따라서 피부에 이렇게 피부염으로 아토피 피부염이든 지루성 피부염이든 여러 가지 피부염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이 건강해야 피부가 건강하다. 이렇게 다들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우리가 가지면 좋을 생활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장이라고 하면은 장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보면 예전부터 그 한의학 이쪽에서 동양 이쪽에서는 두한조결이다. 또 수승화강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건강에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 쪽은 시원하고 아래쪽은 따뜻하게 해라. 또 수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라. 그래서 장이 어느 정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요 장 주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야 뭐 아래쪽으로 습열이 많이 차 있다던가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장 쪽 이쪽의 온도가 어느 정도는 따뜻해져야 된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많이 냉해지기도 하고 또 그쪽 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담음이라던가 어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변비 또 설사 또 복부 팽만감 등등 여러 가지 장의 문제를 많이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 역시 정말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 중에서 가장 1순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미나 원장님, 위식도 역류 질환 한방에서는 어떤 부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이 위식도 역류성 질환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또 표현을 해놨어요. 신물이 올라온다. 안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뭐 탄산, 토산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고 또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흉비,
열격, 또 조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옛날 고문헌에서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시청자 아버님도 정말로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뭐 식사를 중단해야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허증인가 실증인가, 이거 이분이 허에서 온 병인가 아니면 실에서 온 병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누고, 허하다고 그러면은 위의 기운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그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위장에 있던 그 내용물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증도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나눌 수 있겠는데, 뭐 아까 우리 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정말로 우리 위와 장에 안 좋은 것들이 과식한 습관, 지나치게 기름진 육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들, 또 술을 많이 드시는 거,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몸에서 습열이 계속 생겨납니다. 한방 용어로는 습열이라 그러는데 아주 습하면서도 염증이 생기는 그런 물질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와 장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게 전신에 다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또 큰 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습열 외에도 또 식적,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밤늦게 너무 많이 드시고 잠을 주무신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위장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식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운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오래되면 또 화로 변해서 또 다른 병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노폐물들인 담음이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간기울결이라고,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위장 쪽, 이쪽 부분들이 다 긴장이 되고 자율신경계 기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위식도 역류염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고, 뭐 한약, 침,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생활관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예, 이 위식도 역류증은 생활관리법이 사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장건강법이라고 아주 연관된 게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또 너무 찬 음식, 이런 것들 계속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야채나 물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게 일단 기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것, 또 음주, 흡연 이런 부분들도 다 안 좋으시니까 줄여주시고, 카페인이라던가 탄산음료들도 전부 다 위와 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조심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과식하시는 거, 또 밤늦게 드시고 주무시는 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위식도 역류증에 대해서나 또 장에 대해서 또 좋은 운동법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는 장 운동이에요. 배꼽 아래 한 3cm, 단전 부위를 중심으로 쭉 허리까지 당기고 힘 빼시고, 당기고 힘 빼시고, 이거 하루에 한 최소 100개씩 꾸준히 하셔서 위식도 역류증과 장 건강을 모두 함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